안녕하세요. 자, 건강한 그림 생활을 위한 멘탈 관리법.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하락. 그 다음에 내가 그림 그릴 때 너무 앞이 너무 캄캄하고 그래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뭔지 모를 그 막막함 때문에 그림이 되게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의지라든지 아니면 내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을 꼬린 지점까지 이끄는 거는 건강한 멘탈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서 드는 다양한 고민들과 멘탈이 무너질 때 대처법 등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멘탈 관리하면 곧 휴식, 이렇게 좀 생각이 들죠. 근데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멘탈 관리라는 거는 납득이에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어떤 해답을 좀 얻어야 이게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 해소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멘탈 흔들리는 경우가 좀 어떤 경우가 있나요?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온전히 이제 부정당했을 때, 집에서 그림 그만두라고 살살 압박할 때, 일주일 그린 그림이 마음에 안 들 때, 보면은 또 이것도 있어요. 분명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인데 내 그림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잘 안 보여줘. 그림 보여주기 힘들어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자, 제일 많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너무 마음 아픈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걸 얘기한 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한테 내가 그런 거죠. 자, 이 원인이 뭐냐면은 쉽게 포기하는 습관이 있죠. 자,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포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게 분명 잘못됐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나에겐 계속 상처가 되니까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보류하거나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 심해요, 이게. 그러면은 내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 죄책감에 의해서 자기 비하를 하는 거죠, 계속. 자, 그러면은 이게 해결법이 있어야겠죠, 그죠? 아주 사소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진짜 사소한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날 때 제 시간에 일어나 보기. 아니면은 내가 뭐 주말에 내가 일어나서 씻기부터 먼저 하기. 아주 사소한 목표를 세우고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해보세요. 이거 진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성취감을 느끼는 게 자존감과 자신감이 이제 조금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걸 내가 하려고 하다가 뭘 못해서 자꾸 나를 비하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은 그 작은 게 쌓여서 큰 게 풀리기 시작해요. 자, 두 번째. 자, 남과의 비교로 인한 열등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남과의 비교로 인한 열등감. 이거는 왜 내가 남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남을 생각할 여유가 있나요? 그림 공부하는데? 굉장히 바빠 죽겠는데 남이 어떻게 성장했고 남이 뭐 어딜 회사 다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줄 세우기를 하거든요. 스스로.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 우리나라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등급을 항상 매겼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경쟁을 시키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이게 솔직히 효과는 좋아요. 하지만 부작용이 이거지. 이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빠져나오는 방법을 안 알려준 거야. 원화 시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림 안에서 그 다음에 그거를 어느 정도 충실히 잘 표현하고 있는지 이거는 점수로 매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객관적으로 딱 나눠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그레이드 안에 계속 들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지 못해서 왜 나를 찢어발기고 그 다음에 나를 어딘가에다가 우겨 넣으려고 하느냐 말이죠. 근데 건강한 승부욕은 괜찮아요. 분명히 내가 저 사람만큼 잘 그리고 싶어. 그러면 저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하면 안 되죠. 내가 건강한 승부욕은 나한테 자극을 주죠. 그쵸?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손흥민이 축구 선수라 그래서 내가 축구 선수를 해도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은 이미 십몇 년 동안 축구를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십몇 년 동안 먼저 달려간 사람과 내가 이제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이랑 내가 심리적으로 견주면서 멘탈을 깰 이유가 있나요? 괜히 저 사람을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거든. 왜?
7년이든지 3년이든지 먼저 스타트를 끊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사람이에요. 분명 출발 지점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비교하면서 이제 힘들어한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죠. 건강한 승부욕이란 건 뭐냐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기고 저 사람보다 잘 그리고 이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3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대. 그러면 나는 3년 동안 이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좋은 공부 방법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더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겠죠. 먼저 간 걸 인정하자고. 그거를 내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분명 건강한 승부욕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내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자, 자존감이란 거는 자존중감이란 말을 얘기한 거거든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 비하와 그 다음에 남과의 비교로 이제 열등감이 계속 높아지면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바깥에 있는 걸 생각하는 거지. 왜 내가 그림 못 그리는 거를 왜 바깥에서 찾을까? 바깥에서 찾으면 안 되고 나 안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존감을 이제 높이는 이제 첫 걸음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가 내 편이 돼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스스로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배신이야.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내가 이제 행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잃어버린 거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소중하고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고 되게 소중한 존재거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김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키워봐. 심지어 게임할 때도 내가 몇십 시간씩, 몇백 시간씩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캐릭터가 뭐 지능 캔지 아니면은 힘 캔지 여러분들 키워봤잖아요. 그죠? 근데 왜 본인 스스로는 나를 안 키워보냐고. 여러분들이 힘 캔지, 지능 캔지 아니면 민첩 캔지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키워보세요. 여러분들은 분명 그 무엇인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나 스스로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돌봐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자존감을 이제 높여야 되는 이제 한 가지 필수 요소는 뭐냐면은 뭐든 사소한 이유라도 괜찮으니까 그림을 그려내야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세요라는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행위를 하면서 어디서 행복감을 얻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만의 사소한 그런 이유들이 나를 꼬린 지점까지 이제 흔들리지 않게 오랫동안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요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세 번째. 자,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우울. 내가 오지도 않는 미래, 그리고 오지도 않을 것 같은 미래, 그 미래 때문에 내가 정말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쵸? 내가 뭐 몇 살인데 그림 그려도 될까요? 아니면 그림 그려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뭐 누가 아나요? 그쵸? 누구나 다 이 불안감은 있죠, 당연히. 자, 여러분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정하면 되지. 왜 안 정하지? 정해져 있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계속 무언가를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 분명 그것 때문에 미래는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뭐다? 내가 일어나지 않는 일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말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항상 내가 어떻게 변할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변할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항상 그 궁금해하는 걸 해결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해결법입니다. 자, 그리고 취업 준비하면서 우울증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의외로. 우울하면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 내가 이걸 너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울증이 막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하면은 병원에 가세요. 생활이 망가지면 안 돼요. 내가 우울증 때문에 생활이 하나하나 다 망가지다 보면은 그림뿐만이 아니에요. 그림은 일도 아니야. 뭐냐, 건강한 이제 기본적인 생활이 된 다음에 그림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포기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더 우울해지거든. 내가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생활을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우울증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AI 때문에 원화가 없어질까 봐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AI는 도구예요, 도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쓰면 좋지만 어차피 AI 그림 나와도 내가 그림 보는 눈이 없으면 현업에서 일을 못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짜증과 예민 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짜증과 예민. 자, 원인.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민한 거는 이거는 좀 괜찮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예민해. 이건 문제예요. 왜? 방어 기제거든. 이 치아와처럼 얘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성질이 더러운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조심하고, 그다음에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짜증과 예민이 좀 강하게 있으신 분들은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건들지도 못하고 아니면 이제 주변 애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짜증과 예민을 다 부려놓고 결국에는 뭐예요? 우울감밖에 안 남아. 가족들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게 되거든. 왜냐? 가족이란 존재는 나는 나를 되게 비하를 잘해. 가족들도 나랑 비슷한 존재로 인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이라든지 이런 게 쉽대, 심리적으로. 그러면은 뭐예요? 가족들한테 짜증과 예민을 부리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줘야지.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내가 나중에 이 시간에 내가 시간이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이때 할게요. 그럼 이때 시켜주세요.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되지. 많이 포기했었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더 부딪혀. 너 그거 하다 또 포기할 거니 뭐 할 거니 하면서 이제 막 이런 얘기 하거든.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진지하게 뭘 할 거라면은 가족들이랑 내가 편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의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몇 번 하다 말면은 여러분들은 또 뭘 하다 마는 애가 되니까 내가 그냥 그걸 꾸준히 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결과물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족들한테 신임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이제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 이제 뭘 하는데 다 쏟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괜히 이게 짜증과 예민으로 이제 표출될 수 있는데 이건 빨리 고쳐야 돼요. 짜증도 이게 은근 스트레스 칼로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감정 소모 시간이라든지 이걸 다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조금 덤덤하게 넘어가야 돼요. 아우 또 짜증난다. 하지만 지금 짜증내면 뭐해? 하나도 안 남아. 그럼 내가 조금 넘겨야 돼. 아니면은 화가 나는 순간이 있다면은 오히려 상대방한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지. 쏘지 말고 어, 저 다음에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화가 날 것 같으니까 저는 지금 이거 해야 돼 가지고 좀 이거를 하지 않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예 얘기해 버리는 게 나아요. 진짜 실제로. 그래야 저 사람도 나를 조심하게 되고 그다음에 트러블이 이제 조금 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림이 이제 또 장기전이에요. 그쵸? 장기전이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말고 차근차근 여유를 갖고 뭔가 과업을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죠. 그 부모님들과의 이제 그 가장 힘든 점이 날 전혀 안 믿어요. 근데 가족들이 날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안 믿을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결과물을 보여줘야 돼. 결과물을 보여주고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집 안에서 못할 것 같으면은 내가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독립을 해버려야 돼요. 이게 심리적으로 가족한테 묶여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부모님 말 들을 수밖에 없지. 왜? 부모님 돈 쓰잖아. 부모님 말 들어야지.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부모님한테 화를 낸다, 짜증을 낸다.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말은 잘 듣되, 그 다음에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설득을 하셔야죠. 그리고 설득이 안 돼. 돈만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날 설득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지. 그러면 나가세요. 나오셔서 본인 스스로 일하시면서,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독립을 이루시고, 공부를 해서 뭐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을 이루는 순간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뭐
설득해본 다음에 이제 나가고 뭘 해야 되는데, 근데 설득도 안 하고, 전 나갈 거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나가지 말고. 아셨죠? 음. 다섯 번째, 커뮤니티 중독. 자, 여러분들 CCTV. 이거 그냥 딱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커뮤니티를 하면서 행복감, 내지는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러면 커뮤니티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커뮤니티를 보고, 와, 저 사람 저렇게 취업했네. 비교하죠. 그 다음에 안 되는 이유들만 싹 다 적혀 있어. 그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대. 포트폴리오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이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게임 오나? 레드오션 아냐? 시간 다 허비해가지고 뭐 할래? 다른 거 해야지. 커뮤니티에 그렇게 글을 적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내가 안 되는 이유를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쵸? 시간도 많아. 그림을 안 그리고 있는 거고, 공부를 멈춘 상태고, 이미 나는 자기 비하와 여러 가지 우울감에 잠식된 상태로 커뮤니티 안에서 포기할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남들이 결정하게 해주는 거지. 얼마나 비겁합니까? 예술 분야는 어딜 가나 레드오션이었어요. 블루오션이었었던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금도 다. 근데 원화가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시간 투자한 사람이 되는 거고, 공부를 해서 이해하고 그걸 표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내가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걸 하고 있으면은 어찌 보면 내가 심리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있는 못된 심보를 갖고 있거나, 내가 거기에서 우울감을 갖고 동화가 되려고 하고 있거나, 이겁니다. 전혀 건강하지 않은 상태죠. 그림 올릴 때 오히려 다 한 다음에, 포트폴리오 다 한 다음에 올리세요. 그건 괜찮아. 근데 내가 그림을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올려서 괜히 멘탈 터뜨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럴 시간에 그림 그리세요, 그냥. 그게 가장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자, 집중력이 떨어짐. 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내가 계속해서 이제 내가 많은 포기를, 습관성 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사소한 것부터 내가 조금씩 이제 하다 보면은 내가 집중력이 길러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견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계 쪽 이상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ADHD라 그러죠. ADHD. ADHD가 좀 심하면은 이것도 병원을 가는 게 좋다. 자, 우리 학원생분 중에도 이게 좀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좋아지셨어. 일상생활부터 이제 조금 루틴을 잡아드렸거든요. 잠도 잘 주무시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그림 공부도 잘 되고, 그러면서 좀 정상 루틴으로 이렇게 돌아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는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 여유. 그러면 집에서 이제 뭔가 압박이 없어. 근데 용돈은 잘 주셔. 뭔가 내가 그림 공부는 하고 있는데 기한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절실함이 없는 거지. 뭔가 나한테 또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꾸 루즈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상황에서는 본인이 그냥 부모님 돈 받아서 쓰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내가 조금 돈도 벌어보고 내가 언제까지 취업을 할 거라고 좀 가족들이랑 상의해서 기간을 정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 누가 아무도 이제 얘기 안 하면은 이거는 계속 이제 루즈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섯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섯 개 중에 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해당이 되신다면은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시죠. 음. 자, 그러면 우리 번아웃 극복하기. 여러분들 번아웃이란 말 검색해 보셨어요? 한자어로 소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 타서 없어진 상태죠. 소진되었다. 근데 번아웃이란 거를 의외로 되게 쉽게 씁니다. 번아웃은 한 몇 년 동안 내가 그 과업을 오랫동안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내가 여기에서 오는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야,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심리적으로 이제 뭔가 좋다는 느낌도 없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뭔가 별 의미가 없어진 거지. 그냥 6개월, 1년, 3주,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저 번아웃이 왔어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힘이 들어요. 내지는 내가 이걸 모르는 나머지 좀 짜증이 나요. 이런 거를 그냥 모두 다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이래선 안 돼요. 이래선 안 됩니다. 번아웃이 진짜 오잖아요. 그림을
그리다가 눈물이 주르륵 나요. 그 손이 안 움직여져. 이미 난 다 썼는데 내 의지는 계속 움직이라고 채찍질을 하거든요. 진짜. 마음이 꺾여버린 거죠. 마음이 꺾여버려가지고 손이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은 회사를 쉬었죠. 한 2, 3개월인가? 2, 3개월인가 그냥 집에서 이제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했었던 게 친구가 이제 그 한번 강의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그래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저한테 조금 큰 치료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짜 내가 번아웃인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쉬세요. 이거는 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림을 멈추시고 그림 안 그려도 돼요. 내가 조금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일을 찾고 쉬시는 게 좋습니다. 가짜 번아웃은 의외로 내가 재능이 없는 걸까? 아니면은 내가 그림 너무 못 그린데 내 그림? 아, 내가 그림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한다는 것 자체가 번아웃이 아니야. 번아웃은 그냥 불이 꺼진 거예요, 그냥. 번아웃이 아닌데 자꾸 나한테 자기 최면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많이 해보지 않고. 번아웃의 역치는 엄청 높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 안에서는 내가 그냥 하기 싫다를 번아웃으로 이제 치환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관두시면 돼요, 솔직히. 그다음에 나는 창작 욕구가 있는데 번아웃이 왔어. 이러면 번아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루틴이 안 잡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인내심이 좀 낮아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인내심의 역치를 최대한 늘려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사소한 것부터 하기 싫어도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못해도 한 30분 동안 내가 앉아서 그림을 그려보자. 그리고 30분이 적응되면은 40분으로 늘려보고 40분이 적응되면은 1시간으로 늘려보고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인내심의 역치를 최대한 늘려가면서 반복적으로 내가 이걸 올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재능에 대하여 내가 재능이 있는 걸까? 근데 이거를 조금 잘 생각해 보면은 재능은 뭐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쵸?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저는 천재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수만 장의 그림과 그 연습들이 그 두 글자로 치환되는 건 저는 못 참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지 천재라는 두 글자로 치환하는 게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재능인 것 같아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그게 재능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지금 무언가를 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나보다 어리고 재능 넘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비교하죠. 요즘에 뭐 중고등학생들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을 막 뭐냐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그거 보면은 와 진짜 잘 그린다. 야 진짜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은 이미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그렸겠다. 진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정말 재밌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도 얘는 그걸 찾아서 정말 많이 그려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 사람들은 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재능 없으면 노력도 안 해.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웃겨.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뭔가 나를 끝까지 뭔가 해본다. 그림의 장수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줍니다. A4 용지 많이 쌓으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나이키 슬로건인데 Just Do It이에요. 정말 잘 지었어요. 뭘 이유를 따지고 있어요. 내가 그림 그리고 싶으면 이제 그림은 그리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림은 마라톤과 같죠. 단기간에 목표에 도달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서 잘 그린 사람들도 천재라고 이제 뭔가 다 포장되고 이렇지만 그 사람들도 실제로 뭐예요? 마라톤의 한 과정에 있는 거죠. 먼저 뛰어갔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사람들이 뛰어간 흔적들이 너무 많거든요. 앞이 궁금하지 않아요? 뛰면 돼요.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뛰어가다 보면은 분명히 나 자신이 좋은 길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걸 항상 믿으셔야 돼요. 내가 취업을 한 게 끝난 게 아니라 취업을 하고 나서도 항상 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해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항상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찾고 그 다음에 그걸 just do it 그냥 하세요. 예.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힘줘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자,
내가 그림으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일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 자존감을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어떠한 이유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었던 내 사소한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을 큰 길로 이끌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갖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뭘 전달하고 싶은지 이걸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림에 대한 여정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포인트일지도 몰라요. 자, 우리 12회 건강한 그림 생활을 위한 이제 멘탈 관리법. 자, 제가 이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세세하게 이제 말을 했었던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힘이 들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풀리지 않는 게 있으면은 이 영상을 봐보세요. 아셨죠? 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모두들 오늘 긴 방송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다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